안녕하세요. 도시즈 플레이스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가마쿠라에서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관광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안요인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마쿠라 하면 떠오르는 번잡함에서 살짝 벗어나서요. 아주 조용하면서도 깊은 이야기가 숨겨진 곳이랍니다. 네, 맞아요. 특히 그 가마쿠라 막부 시대를 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부인이었죠. 호조 마사코. 이분하고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사찰이에요. 그분의 강렬했던 삶의 흔적이랄까? 그런 게 서려 있는 곳이죠. 아, 역사 속 인물의 숨결이 느껴진다니 더 궁금해지는데요. 안요인의 역사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음, 안요인의 역사는 사실 좀 여러 겹의 시간을 품고 있어요. 원래 이곳은 젠도지, 조라쿠지, 그리고 다시로데라 이렇게 세 개의 다른 사찰과 관련이 깊습니다. 세 절의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진 거군요. 좀 복잡한데요? 네, 그쵸. 처음엔 이제 젠도지라는 절이 있었고요. 13세기 초에 호조 마사코가 남편 요리토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조라쿠지를 세웠던 거죠. 아, 남편을 위해서. 네. 근데 이게 14세기 초에 전쟁 때문에 그만 불타 없어졌어요. 좀 비극적인 역사죠. 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권력자의 염원이 담긴 곳인데 그렇게 사라졌다니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그 후에 원래 젠도지가 있던 터에 절을 다시 세우면서 호조 마사코의 불교식 이름, 그러니까 법명인 안요인을 따서 지금의 이름이 된 거예요. 아, 마사코의 법명이 안요인이었군요. 네. 그리고 또 에도 시대에는 다시로 데라라는 절이 합쳐지면서 그 절의 본존불이었던 센주 관음상까지 이곳으로 오게 된 거고요. 참 여러 역사가 막 얽혀 있죠.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듣고 보니 진짜 시간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그럼 지금 안요인에 가면 어떤 보물들을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일단 본당 안에 들어가시면요. 호조 마사코 상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또 최근에 복원된 상이라서 그 마사코의 말년 모습이랑 파란만장했던 삶을 잘 보여준다는 평이 있거든요. 뭐랄까, 권력자의 고독함 같은 게 느껴진달까요?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한 인물의 삶 전체를 담고 있다니 꼭 봐야겠네요. 그리고 본전불인 아미타열의 좌상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이 불상의 후광, 그러니까 등 뒤에 빛을 표현한 장식이 꼭 방사선처럼 뻗어나가잖아요. 네네, 그런 문양 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복관처럼 즐기는 일본의 아미다코지 제비뽑기 그 모양의 기원이 됐다는 아주 재미있는 설이 있어요. 와, 제비 뽑기의 유래가 불상에서요. 진짜 생각도 못했네요. 또 다른 특별한 불상도 있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센주 관음상, 다시로 관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것도 중요해요. 에도 시대에 합쳐진 다시로데라 절에서 온 거니까 그 자체로 또 다른 역사를 간직한 불상이죠. 그렇군요. 볼거리가 정말 많네요. 아참, 그리고 본당 처마 아래 그 정교한 목 조각들도 놓치지 마세요. 봉황이나 용, 사자 같은 상상 속 동물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정말 생생하게 조각되어 있거든요. 일본 전통공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답니다. 그 센주 관음상,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호조 마사코랑 관련이 있다고 하셨죠? 맞아요. 호조 마사코가 남편과의 깊은 인연, 그리고 천하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이 관음상을 모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그래서 그런지 뭐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출세, 부부 화목 이런 걸 기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요. 천 개의 손으로 많은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수많은 소원을 동시에 이뤄준다는. 아, 그리고 소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또 있어요. 네. 네. 경내에 희기리 지조라는 작은 지장보살상이 있는데 이게 날짜를 딱 정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어요. 말자를 정해서요? 네. 특히 그 연애운에 효험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뭐 이루고 싶은 사랑이 있다면 조용히 한번 기원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아, 이거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정보인데요. 아, 근데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문화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아까 국가 중요문화재도 있다고. 물론이죠. 경내에 우뚝 서 있는 호쿄인토라는 석탑이 있어요. 이게 가마쿠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석탑 중 하나예요. 1308년이라는 건립연대가 아주 뚜렷하게 새겨져 있고요. 당연히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높죠.
정토종의 고승이었던 손칸 쇼닌의 묘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혹시 호조 마사코의 무덤도 여기에 있는 건가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서요. 아, 그게 마사코의 위령탑으로 전해지는 작은 오련탑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실제 무덤일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기록상 그녀의 무덤은 다른 곳에 있고 또 다른 절에도 마사코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의 탑은 아마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상징적인 탑, 이 정도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역사적 사실하고 전설이 좀 흥미롭게 얽혀 있네요. 뜻자니 아주 오래된 나무도 있다면서요. 네, 본당 앞에 서 있는 거대한 마키나무요. 이거 수령이 무려 700년이 넘는다고 추정돼요. 700년이요? 와, 네, 가마쿠라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는데 정말 그 오랜 세월을 견뎌온 위풍당당한 모습이 진짜 압도적이에요. 꼭 이 절의 역사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것처럼 서 있답니다. 이야, 정말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네요. 혹시 안유인에서만 볼 수 있는 뭐랄까 특별한 풍경 같은 것도 있을까요? 만약에요, 5월 초중순쯤 가마쿠라를 방문하신다면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그때 안효인은 오우무라사키 추추지라는 아주 큼지막한 보랏빛 진달래로 완전히 뒤덮이거든요. 보랏빛인 달래요? 네, 그 모습이 마치 보라색 꽃벽이 세워진 것 같아서 오바케, 유령 진달래라는 재미있는 별명도 붙었어요. 요즘 SNS 인생샷 명소로도 아주 유명하답니다. 와,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럼 방문할 때 참고할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5월 골든위크 기간에는 좀 붐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시즈 플레이스에서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개문 시간 직후에 가시거나 혹은 평일에 방문하시면 훨씬 한적하게 안효인의 매력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개문직후나 평일. 네. 벚꽃 시즌하고 또 수국 시즌 그 사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숨은 명소 같은 느낌도 있고요. 아,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도 특별한 장소라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세계적인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아시죠? 그분의 묘소가 바로 이곳 안효인 묘지에 있습니다. 혹시 감독님 영화를 인상 깊게 보셨다면 이곳에서의 시간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순례길의 일부이기로 하다면서요. 네. 안효인에는 반도 33관음 순례길이나 가마쿠라 33관음 순례길 같은 여러 관음 순례 코스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쌓여온 그런 깊은 신앙의 공간이라는 의미겠죠. 오늘 안효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호조 마사쿠라라는 한 여성의 강렬했던 삶과 그 염원이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서 이 고요한 사찰 안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참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신앙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계속 이어져 온 이곳에서 여러분은 또 어떤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실까요? 어떠셨나요? 푸시스 플레이스에서의 남은 시간도 멋진 추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